아일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히어 루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의 단점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이제 9개월째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단점인지를 좀 피부로 확실히 느끼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비로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높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진짜 비싸요. 일단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주 비용인데 월세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피스텔 원룸도 아니고 그냥 한 집에 5명이 쉐어하는 집이고 화장실이 2개고 방은 책상, 침대, 옷장 이게 다인 크지 않은 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1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공과금, 전기료 이런 거 더하면은 한 월 12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더블린이 아니라 코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블린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스토랑이죠. 식당에 가면은 최소 15에서 20유로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식하면 기본 인당 3만 원은 넘게 쓰셔야 된다. 5만 원은 기본이죠. 대신에 마트에서 직접 사다가 해 드시면은 되게 절약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마트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부득이하게 꼭 택시를 타야만 하는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제가 딱 8분 탔어요. 근데 2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다신 택시를 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제가 장점 영상에서는 이 아일랜드의 여름 날씨가 그렇게 좋다, 공기도 너무 좋고 하늘도 푸르고 녹색 잔디에 산뜻하고 쾌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여름이고 겨울은 정말 우울합니다. 제가 12월 17일 날 아일랜드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겨울이죠. 왔는데 매일 비가 오고 일단 매일 흐려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바람이 치죠. 그러다 보니 야외 활동도 사람이 자제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겨울에 오는 거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은 월은 한 2월 말이나 3월쯤 오셔서 한 달 정도 이제 정착하시면서 IRP도 발급받으시고 PPSN도 발급받으시고 하면서 적응 기간을 거치고 4월, 5월, 6월 또 이때는 또 잡을 많이 구해요. 겨울에는 잡을 많이 구하지 않아서 잡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3월, 4월, 5월 이때부터는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잡 구하기도 겨울보단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말이나 3월 초 이때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점, 느린 행정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행정력을 가진 우리나라에 살다가 이 아일랜드에 오니까 정말 속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 거주를 하려면은 거주증인 IRP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IRP 발급 받는데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오시기 전에 꼭 한국에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세요. 그러면 아일랜드에 오셔서도 시간을 조금 세이빙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왔을 때 단기 숙소를 일반 개인 가정집이나 기숙사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호스텔로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IRP 신청을 하러 갔을 때 너 호스텔로는 너의 거주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빠꾸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신청을 했는데 3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그냥 아일랜드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빠꾸를 먹으면은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단기 숙소를 호스텔로 잡지 마시고 뭐 홈스테이닷컴이나 뭐 에어비앤비 이렇게 단기 숙소로 한 2, 3주 잡으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집 구하기의 어려움입니다. 지금 아일랜드가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계 각국에서 아일랜드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당연히 집 구하기는 어렵고 가격은 오르겠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집은 구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두드려 보세요. 집은 다프트에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 해외여행을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물론 여기 아일랜드 위쪽에 북아일랜드는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아일랜드가 섬이다 보니까 뭐 영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해외로 놀러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공항을 가야 되는 시간, 비행기 탑승 시간, 뭐 수속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세이빙을 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유럽 여행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맞습니다. 네, 여섯 번째 단점이죠. 현지 교통망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아일랜드가 되게 자연으로 아름다운 곳들이 되게 많아요. 뭐 북쪽에 도네갈, 코네마라든지 아니면은 남부 서쪽 웨스트 코크 중에 킬라니, 링 오브 캐리, 딩글, 트랄리 등 갈 곳은 되게 많거든요. 뭐 라힌치, 클리프 오브 모허 이런 쪽도 있지만 렌트카를 빌리지 않으면은 사실상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버스는 있는데 중간에 내가 내려서 사진 찍고 싶은 멋진 풍경이 있어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렌트카를 빌린다고 해도 아일랜드는 운전을 오른쪽에서 해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왼쪽이잖아요. 운전대가. 그러니까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9개월째 됐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한국에서 운전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로컬 여행이 쉽진 않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자 단점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 문제입니다. 저녁에 먹을 게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시고 저녁 8시, 9시, 늦게 10시, 11시에 끝난다라고 치면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지는 햄버거, 치킨, 피자, 그리고 케밥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 드셔야 돼요. 더블린은 좀 더 선택지가 많겠는데 제가 코크에 살다 보니까 먹을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근데 더블린도 뭐 엄청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 문제가 아일랜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단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모으려는 워킹 홀리데이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고 유럽 여행을 하기에 좋은 워킹 홀리데이는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첫 번째 높은 물가에서 말씀드렸듯 일단 집값에서
내 소득의 한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진짜 집값 너무 비싸고요. 또한 집에서 안 해 먹으면 맨날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돈이 그렇게 모이진 않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5년 했으니까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현지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모으기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재무팀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저만의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를 제가 매월 적어요. 그런데 이제 9개월 차가 된 이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었어요. 제가 아일랜드 와서 쓴 금액보다 이제 번 금액이 비로소 9개월째 많아진 거죠. 물론 여행도 많이 다녀서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돈 모으기는 쉬운 월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병원 시설, 의료 시설이 좀 아쉽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되돌이켜 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느냐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프면 바로 뭐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든 병원이 되게 24시간 하는 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곳은 제가 병원을 가본 건 아닌데 제 현지인 친구한테 들은 건데 내가 상위 기관의 병원을 가려면은 일단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작은 병원 가서 진단서, 뭐 소견서 이런 거 받고 그다음 상위 병원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싸기도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와보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건 사실 제가 그냥 단점으로 끼워 맞춘 거예요. 담배값이 비쌉니다. 저는 담배를 피진 않지만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담배 셔틀 요청을 많이 받아요. 빵 셔틀도 아니고 나이 먹고 이 담배 셔틀을 해주자니 참 기분이 묘하긴 한데 아일랜드는 담배가 이렇게 한 곽에 16유로예요. 한 24,000원 정도 되는 거죠. 담배 20개비짜리 하나에. 만약에 흡연자시라면은 한국에서 담배를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